네, 안녕하십니까. EBS 수학영역 김지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의 방정식을 나가볼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이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단원이 맞아요. 왜 맞냐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굉장히 중학도형 개념을 많이 활용해. 이게 중학교 1, 2, 3 계속 우리가 원이라는 걸 다루거든요. 근데 원을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잖아 라고 계속 문제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상 그렇지 않죠. 배웠던 기억이 있는 거지 제대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중학교 내용에서 뭐가 있었는지 한 번씩 읊어주려고 해요. 근데 저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읊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기억하는데 약간 촉매제 같은 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중학 도형 개념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워. 근데 그걸 쌓아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 EBS에 좋은 컨텐츠 많죠? 50일 수학. 50일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학도형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 오늘 할 내용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개념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이 원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잖아. 근데 개념 공부가 진짜 중요해. 근데 개념 공부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개념이 그냥 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개념에 대해서. 근데 또 이런 친구들 있다.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러면은 그 개념 페이지를 그대로 머릿속으로 외운 다음에 그걸 따라 적어요. 그래 놓고선 개념을 공부했대. 아니야.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 백지에서 창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할 거거든요. 원이란 무엇인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되는데 왜 이렇게 작성되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할 건데 왜 되지?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런 why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참을게. 자, 오늘 원의 방정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 하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이 뭐죠? 원. 동그라미? 맞아. 동그라미 맞거든?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르게 표현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그리는 도형이야. 다시,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있어요. 이 거리가 다 같아. 이 점들이 그리는 이 도형이 원이에요. 자, 정리. 원이라는 건 원이 아니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그리는 도형.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점들이 이루는 도형, 들이 그리는 도형. 마저 적어볼게요. 그리는 도형이다. 여기서 원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이미 나왔어요. 제가 직선은 두 가지 있었죠. 점이랑 기울기라고.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한 점이랑 그리고 같은 거리.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각각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거리를 뭐라 그래요? 네, 반지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원 떠올릴 때는 난 중심이랑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만족할 하나의 관계식을 찾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점들이 엄청 많잖아. 이 많은 점들이 공통으로 만족해야 할 하나의 관계식을 찾는 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다시 중심이 있어. A, B라고 할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 X, Y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점들이 공통으로 만족할 하나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정의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할 때 x, y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거리가 r인 거니까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이다 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루트 있는 거 뭐 짜증나니까 양변 제곱해서. 결국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하나의 공식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외우지 말고 이거 그대로 따라오세요. 중심이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이 r x, y가 만족할 하나의 관계식을 찾고 싶어. 거리가 r 제곱해서 이거다. 이렇게. 자, 하나의 예시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 중심이 원점일 때. 그럼 중심이 원점이라는 건 a, b가 0, 0이라는 소리죠? 그럼 0, 0이니까 그대로 대입. x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은 r 제곱. 정리하셔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심이 a, b면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데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원점이라면 중심 원점은 0, 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 보면은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r이구나.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여기도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중심은 a, b. 오케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 이미 했던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 우리가 그 중학교 때 2차 함수 할 때에도 처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 하기 전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표준형을 먼저 하고, 그쵸?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표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걸 했어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일반형이 있다? 그럼 다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표준형으로 바꿨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이게 하나의 표준형인데 여러분들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여기 더하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 하시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의 제곱. 이제 r제곱까지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라지 a, 이것을 라지 b, 이것을 라지 c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의 방정식을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2차 함수도 일반형 표준형이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서 이거 넘어가는 거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가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시 1번. 첫 번째, 중심이 1, 마이너스 2이고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원이 있어요. 중심이 1, 마이너스 2래.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이게 3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점 x, y들이 만족할 관계식이 궁금해. 그럼 이 점부터 거리가 얼마? 3인 거니까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 이것의 제곱이 얼마? 3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 루트 있으니까 짜증나서 어떻게? 양변을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의 제곱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9로 써도 되겠지만 3의 제곱으로도 쓸게요. 이래야지 반지름이 더 잘 보이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예시.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중심이 1,-2 말고 이번에 중심을 원점으로 잡아볼게.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r을 이번에 루트 2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이 있어. 중심이 0,0이야.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2야.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는 x, y들이 만족할 관계식이 궁금해. 루트 x 마이너스 원점 0,0 0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이 얼마?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다. 따라서 양변 제곱하시면 네,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다 라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예시를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잘 봐. 우리 이제부터 그거 할 거야. 아까 말했던 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자, x제곱 해보세요 여러분. y제곱 플러스 6x 빼기 4y 더하기 9는 0이 있습니다.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해볼까? 플러스 8y 그 다음에 더하기 17은 0 이거 해보시고 다섯 번째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은 0 이거 플러스 해볼까? 플러스 2y 더하기 7은 0 이거 세 개 해보세요. 자, 세 개 하고 만나는 거야. 자, 볼게요. 그럼 했다고 생각하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빼기 4y 더하기 9가 있어. x제곱 더하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x 빼기 뭐의 제곱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 더하기 6x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y제곱 빼기 4y 적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다가 숫자 더하고 빼고 여기다가 숫자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필요해. 여기 플러스 4 빼기 4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9는 0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저 정리.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바꿀게.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지금 마이너스 9 안 썼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뺄 거예요. y 제곱 빼기 4y 더하기 4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까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안 쓴 상수항 볼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9 지워 마이너스 4만 넘겨 는 4라고 쓰지 말고 2의 제곱까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결론 중심이 몇, 마이너스 3,2 중심이 마이너스 3,2이고 반지름 얼마? 네, 2 R은 2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그러니까 2x3 네, 세 번째 이그젠플이죠. 어찌됐든 이것은 잘 정리해 봤더니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3 이거 부호 조심 여기 마이너스로 일부러 만들어 줬어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이고 반지름은 2다. 그것인 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랑 요게 중요한데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잘 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8y. 자, 이제 우리한텐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1이 필요하죠. 플러스 1 빼기 1이 필요해. 여기도 8y니까 16 빼기 16이 필요해. 절반의 제곱. 남은 숫자 플러스 17까지가 있어요. 는 0이다. 여기서 지울 거 지워. 마1, 마16, 17 사라지네.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
저희 의도 알겠죠? y 플러스 4의 제곱이지만 y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바꿨어요. 는 이번엔 오른쪽에 0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서는 는 2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양수라 가지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에 는 0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들이 어떤 점들일까 이게 궁금했던 건데 위에서는 원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각각 0이겠죠. 이게 0이라면 x는 1,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4라는 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원이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1, 마이너스 4라는 점 하나로 끝납니다. 자, 2번이 좀 웃기죠? 자, 5번째 이그젬플. x제곱 더하기, 이건 더 쉬워.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 빼기 1이 필요하고 더하기 7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1 더하기 7이니까 6이죠. 는 마이너스 6.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를 찾고 싶어요. 존재해 안 해? 존재 안 해. 각각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죠? 둘이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음수가 된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훑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싶은 원이 있어. 그 원이 만족할 하나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중심이 a, b야. 이 위에 점 x, y가 있습니다. 이 x, y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될까? 이 중심부터의 거리가 r이다. 그걸 이용해서 요 식이 나왔어요. 제곱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이 원점인 거 그냥 중심이 0, 0인 거니까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꼴이다. 중심이 원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납니다. 이건 괜찮아. 자, 근데 우리 중3 때 했던 것처럼 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일반형 나와 있죠?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역방향이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원을 그린다는 건 결국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 표현이 안 나오지만 여긴 나오죠. 이 식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예시를 봤어요. 첫 번째,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 중심이 1,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거. 자, 두 번째, 중심이 원점인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것을 요거로 바꾸는 거 해봤습니다. 자, 보실게요. 첫 번째, 중심이 1, 마이너스 2이면은 우리 x, y의 관계식은 중심부터의 거리가 3이니까 이 루트 씌운 식이 나오고 그래서 제곱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자, 중요했던 건 y 빼기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중심이 원점이라면 0, 0이니까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고 루트 2 제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제는 뭐였냐? 바꿔버리는 거. 근데 바꿀 때 우리 2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 제곱 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이 필요했어요. x제곱 더하기 6x, 그럼 절반 3의 제곱 플러스 9. 근데 우리 등식 만들 거니까 더하기만 하면 안 되고 빼기도 해야 돼. 플러스 9 빼기 9. 여기도 플러스 4 빼기 4.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인 거 알지? 아는데 우리는 x 빼기 a의 제곱 이런 꼴이 필요한 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y 빼기 2의 제곱. 나머지 상수항 정리하시면 2의 제곱이네. 중심이 마이너스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다. 이번에는 정리했더니 는 0이 나오네. 제곱 더해서 는 0 나와? 그럼 각각이 0이다. 그러니까 점 1, 마이너스 4 말고는 가능한 점이 없다. 마지막 정리했더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음수가 나와요. 이거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랑 원의 방정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다른 게 더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만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지금 다룰 내용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거 솔직히 별표 한 5개 쳐야 돼.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학력평가에서도 잘 나와. 근데 제가 중요하지만 제가 이따가 한 가지 말을 좀 덧붙이긴 할게요. 그건 나중에 들어봐. 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원을 그려볼 거야.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원을 접하게 이렇게 그려요. 원 잘 그린 것 같죠? 뭐 사이즈가 똑같진 않지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선이랑 원이 접하면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 제가 어디서나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원이랑 직선이랑 접해.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 수선의 발 내려요. 이 점까지 이으면 그냥 이 직선이랑 수직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직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잘 봐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여기도 A, B야.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가 90도라는 걸 이용해서 반지름이랑 뭐랑 같아요? 여기 Y좌표랑 B랑 R이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점의 Y좌표가 R이랑 같진 않죠. 어떻게 달라요? 딱 마이너스만 달라요. B는 마이너스 R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데 사실 B가 뭐가 돼? R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라고 써도 되지만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라고 적어도 되지만 B가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R, 그러니까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Y축에 접하는, 이것도 그림 먼저 Y축 먼저 그려. 그 다음에 원 접하게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 뭐부터 한다고? 중심이랑 이어요. 수직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이 중심을 다시 A, B라고 했을 때 A, B, 여기도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얻어야 돼요? 오른쪽 케이스에선 A가 R이 돼야 되겠죠. X좌표만큼이잖아. 여기는 이 거리가 R인 거니까 A가 이번엔 마이너스 R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랑 차이가, 여기는 이게 X축이었으니까 Y좌표를 비교하게 됐던 거고, 여기서는 Y축이랑 접하니까 X좌표를 비교하게 됐죠. 자, 근데 이제 똑같아.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할까? 여기는 중심이 A, B인데 A가 R인 케이스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에서 방금 A가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R로 바꾸겠습니다. X 빼기 R의 제곱. 자, 두 번째 여기 중심이 A, B인데 A가 뭐? 마이너스 R. X 마이너스 R, 그러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Y축에 접하는 이었고요. 세 번째는 X축이랑 Y축 모두에 접하는 이런 원을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림부터 그려요. X축, Y축 그렸죠?
원을 그렸어요. 여기도 원을 그렸어요. 여기도 원, 여기도 원. 이렇게 원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사분면, 하나는 2사분면, 하나는 3사분면, 하나는 4사분면. 하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할 거는 중심이랑 접하는 점을 이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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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직, 수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중심을 다시 A, B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도 R, 여기도 R이니까 A도 R, B도 R. 아, 그래서 제 1사분면은 A도 R, B도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제 2사분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A, B지만 R은 양수야. 근데 여기 X좌표 음수죠? 마이너스 R, R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R, R이죠. 자, 그렇다면 X 마이너스 R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까지. 자, 여기까지가 2번.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볼게. 중심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니까. 제 3사분면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네, Y 빼기 R 똑같아.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4번 X좌표 양수 R, Y좌표 음수 마이너스 R.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까지 나와요. 자, 그럼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3개 했어요. X축, Y축 아니면 둘 다 접하는 거. X축에 접할 때는 저 2개 공식 다 나오고요. Y축 접하는 거 저렇게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거 이렇게 4개 나와요. 근데 저는 외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랑 지금 했던 거는 그냥 정리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떤 관계를 만족할까 한번 탐구해 본 것 뿐이지,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 가지고 판단하실 문제지, 이거를 외워서 적용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꼬여.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다 모양이 비슷하잖아. 뭐가 뭔지 어떻게 외울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림 그리자, 수직 표현하자, 다 길이가 R이다. R인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의 좌표 구하자.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네, 내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학력평가 어려운 문제 가잖아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이거는 요즘에 너무 많이 학생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뜸 2개의 직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얘야 얘. X축이랑 Y는 3분의 4X 이 2개의 직선에 접하는 원을 찾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울 거예요? 아니요, 못 외워요. 왜? 3분의 4를 여러분들이 뭐 4분의 7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외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X축 이거 말고 Y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Y는 뭐 2X, 여기는 Y는 3X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먼저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이게 X축이고 이게 Y는 3분의 4X야. 내가 원하는 원은 이런 원을 뜻해요. 맞죠? 아니지? 더 있지? 이런 원도 있죠? 아니죠? 더 있죠? 요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4종류의 원이 있어. 여기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는 거, 여기서 접하는 거, 여기서 접하는 거, 여기서 접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마다 우리 다시 원의 방정식은 딱 2개 필요하다. 중심이랑 반지름. 그럼 이제 그 사이의 관계 볼 건데 똑같아. 우리가 해야 할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R, 여기도 R 했을 때, 이 중심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결국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놓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거죠. 우리 이거 언제 했어요? 바로 직전 단원의 서술형에서. 그 서술형에서 우리 각의 이등분선 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 필요한 건 뭐냐면 X축에 접할 거 외우는 거 아니야. Y축에 접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야. X축, Y축 모두 접하는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외우는 거는 필요 없어요. 뭐 알면은 빠르긴 하겠죠. 근데 나중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내가 필요한 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중심이 놓이는 거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반지름 찾을 수 있겠지. 여기 Y좌표랑 반지름 같은 거, 여기도 Y좌표랑 반지름 같은 거, 여기도 Y좌표랑 반지름 같은 거, 여기도 Y좌표랑 반지름 같은 거, Y좌표랑 반지름 같은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Y좌표가 항상 반지름이랑 같냐? 그거는 지금 X축을 줬을 때 하는 얘기고, 만약에 Y축을 주면 또 상황이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각의 이등분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반지름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궁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더 많은 예시를 해주고 싶지만 풀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유형 가겠습니다. 자, 외우지 말자. 자, 네, 유형 1번입니다.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뭐? 중심이랑 반지름. 자, 그러면 중심은 이미 알려줬죠. 뭐라고? 이것을 양끝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은 이거 2개의 중점이 되겠죠? 자, 그럼 A, B의 중점 M이라고 했을 때 M은 X좌표끼리의 중점 3-1 평균이니까 2분의 3 빼기 1 그 다음에 2분의 2 플러스 4 정리하면 중심은 1,3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심이고 우리 이제 반지름 구해야 되겠죠? 자, 원이 있어. 뭐 A가 있고 B. 지금 위치는 실제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중점 M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는 A부터 M까지 아니면 AB 길이의 절반. 근데 우리 M이라는 거 방금 구했으니까 3,2부터 1,3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R이라는 건 루트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3-1의 제곱 더하기 2-3의 제곱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원은 뭐가 중심이야? 1,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인 원. 다시 우리의 원은 중심이 1,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점 x, y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 거리가 루트 5이다.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그냥 외울까봐 좀 더 추가 설명할게. 원래 하는 것처럼 거리가 루트 5가 돼야 돼. 따라서 제곱해서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5.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형 1번이었어요. 원의 방정식은 2개다. 중심, 반지름. 이러면 끝나죠? 자, 이제 유형 2번 아니지. 유형 1번에 유제 가겠습니다. 자, 점 A, A,2가 중심이 3,5이고 X축에 접하는 원 위에 있을 때 저는 공식 안 외울 거예요.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X축 그려요. 원이 2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 둘,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원일까? 위에 있는 걸까? 아래에 있는 걸까? 이게 궁금한데 첫 번째 중심이 3,5래. 그럼 여기가 3,5이다 라는 거겠죠? 여길 리는 없지. 자, 그렇다면 이거 지워버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원을 원합니다. 자, 중심이 3,5 반지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 이거 수직부터 하자고? 그러면
이 길이는 y좌표인데 결국 반지름이 5라는 소리네. 중심이 3,5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 따라서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점 A가 어떤 점이야? A, 2가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A-3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은 5의 제곱. 이거 25,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넘기면 16. 16은 뭐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A 빼기 3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돼서 따라서 A 빼기 3은 4이거나 아니면 A 빼기 3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7이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3 넘기면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양수 A의 값 구하라 했죠? 따라서 A는 7.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제 1번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X축에 접한다. 그거 공식 배우지 말고 그림 먼저 그려보고 중심이 3,5이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 택했는데 그 중에서 위에 거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중심이랑 이 접점이랑 이어서 90도 표현해. 그랬더니 우리가 얻어냈던 건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같아? y좌표. 그래서 이런 공식까지 나왔죠. 이 방정식이 나왔어.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건 a에 대한 거 물어봤으니까 a, 2 대입 해서 그냥 a 값 두 개 중에 양수 7 고르는 게 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제 1번이었어요. 자, 유제 2번이 아니지 유형 2번 가볼게요. 방정식 이게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나타내 있어도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길이의 최대값이 4일 때 상수 A의 값은 물어봤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6Y 더하기 A는 0. 자,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더하기 A가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얼마?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6이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필요해요. 정리. x 마이너스 1의 제곱. 지금 마이너스 1 안 썼어요. 여기 y 플러스 얼마? y 플러스 3의 제곱인데 이것도 y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바꿔둡시다.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필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정리. 마이너스 10 더하기 a 넘어가면은 10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1, 마이너스 3 그쵸? 반지름은 10 빼기 a의 루트 씌우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10 빼기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부터 따져줘야 돼요. 양수라면 1이 되겠죠. 0이라면 아까 했었죠? 점이 돼. 음수라면 존재하지 않음.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계속 이 관계식을 만족할 x, y들은 뭘까 따졌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 있고 는 0이라면 제곱 더해서 0이야? 그럼 각각이 0이야. 그러려다 보니까 점이 딱 됐던 거고 나머지 케이스 이게 0보다 커?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a가 10보다 작아요. 그럼 10 빼기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1이네. 1인데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루트 10 빼기 a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도형을 그렸는데 이건 1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하여 1이 있는데 이 위에 A랑 B가 있대요. 근데 선분 A, B의 길이의 최대값이 4래요.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이어서 길이를 구할 건데 이것의 최대가 4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름이 4다. 이게 4라는 소리죠. 점이 완전히 반대편에 있을 때.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2. 그러면 아까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니까 2라는 소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2가 아니고 2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여기 원래 끝에 아래 제곱 오는 자리야. 따라서 이게 4니까 10 빼기 a가 4. a는 얼마? a는 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형 2번이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유제 2번입니다.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빼기 2y 더하기 k제곱 빼기 4k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봐야지, 아까처럼.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2y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제곱. 일단 적어.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는 0.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여기 4가 있으니까 플러스 4 빼기 4 플러스 4 빼기 4 마이너스 2y 있으니까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이제 우리가 안 쓴 상수항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합쳐서 마이너스 5죠. k제곱 빼기 4k는 다 넘겨.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5였으니까 넘겨서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원이 되도록 하달래요. 원이 되도록 한다. 그 말은 여기가 0보다 커야 해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 빼기 5 k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5가 되죠. 0보다 작은 범위 2범위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k는 정수만 말했죠? 0, 1, 2, 3, 4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걸 했어요. 원의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작성되는가? 뭐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표준형 일반형으로 바꾸고 일반형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다음 우리 아까 했던 게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그 다음에 x축 y축 모두에 접하는 걸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할 거예요. 또 다시 개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할 건데 결국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딱 두 개라는 거야. 하나 원 그리고 하나 직선이에요. 자, 원이 있어요. 이제 또 하나의 직선을 그릴 거야. 이 직선이 만나는 방법은 첫 번째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일단 도형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 그 얘기고 이걸 결국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원의 방정식 그리고 그 전 단원에서 다뤘던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할게. 봐봐 여러분,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사실상 교점이 두 개예요. 먼저 첫 번째 궁금증. 그럼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교점이라는 거? 만난다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더 무슨 뜻인데? 교점이라는 거? 원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직선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원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 점이 x, y라고 했을 때 중심은 a, b야. 자, 원 위에 있다는 건 x-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 R일 때. 그치? 우리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었잖아. 마찬가지로 AND 조건으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우리의 점 x, y는 이 관계식도 만족을 해야 돼요. y는 mx 더하기 n,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한다? 이 2차식이랑 이 1차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뭐예요? 네, 연립 방정식이에요. 우리의 x, y는 이 연립 방정식의 해예요.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 y좌표, 그 x, y는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스텝을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이거 기역 니은이라 할 때 니은을 대입하겠죠? 니은을 기역 대입해. 대입하면 뭐가 나와? y가 사라지면서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그럼 스텝 2는 이 2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풀기.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는 x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x 값 가지고 y 값은 어떻게 구해요? 니은에 대입해서 x, y를 구하겠죠? 니은에 대입. 그래서 우린 x, y를 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스텝 1, 2, 3인데 우리는 아마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어. 니은 기역 대입하는 거 이건 항상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꼬여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말하죠. 아니면 실근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D가 0이란 소리죠. 실근이 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D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야. 근데 실근 두 개가 의미하는 바는 뭔데? 실근 두 개가 의미하는 건 x가 두 개. 그 말은 x를 y에다가 대입하시면 이게 y는 mx 더하기 n에다가 대입하시면 y가 몇 개? 각각 하나씩 해서 총 두 개가 나와요. 그 말은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이거는 교점이 한 개, 교점이 0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원이랑 직선이 있잖아. 아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연관지어 볼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그 다른 방법까지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각각의 방법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말했어. 원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 근데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학도형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채워 넣는 연습도 같이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저랑 풀기 전에 스스로 풀어봐야 되겠죠. 스스로 풀어보시고 저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